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3급 한자 학습편 제13강 6번 식물 풀과 나무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지혜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을 한꺼번에 급하게 마시지 않도록 바가지에 물을 뜨고 그 위에 버들잎을 띄워서 건네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혜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비해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비해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지혜해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비해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모양의 풀무성할 봉입니다. 쌀이나무나 대가지를 모아서 풀무성할 봉입니다. 한데 잘 묶어 손에 들고 손우 또우가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쓰레기 따위를 쓸어내는 청소도구가 일비라는 뜻이며 보기로 해소가 있고 빗자루 모양의 별 이름이 이 해성도 살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해성이 있습니다. 자원은 지혜해는 빗자루로 티끌을 쓸어내듯이 욕심을 쓸어내어 마음을 비우면 참된 일 지혜가 우러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지혜가 있고 지혜로우니 인생살이의 이치에 이 박다 또 총명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해안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지혜해 밝을 해 총명할 해입니다. 다음은 잔배 술잔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제사상에 올리는 술잔의 그림이 있습니다. 잔배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에 안이불의 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새가 하늘로 날아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 안일부를 변형하여 글자의 오른쪽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잔배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잔으로 새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 사라지듯이 물이나 술이 없어지게 입으로 마시게 하는 그릇이 이를 잔또 술잔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건배가 있습니다. 이 해서에서는 이 입구가 생략되었다고 봅니다. 훈과음은 잔배 술잔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혜해는 피해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비로 쓰레기를 쓸어내듯이 마음심, 마음 속에 욕심을 쓸어내어 마음을 비우면 참된 지혜가 우러난다는 뜻을 나타내서 지혜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해에 마음심을 결합하면 지혜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밝을 해 그리고 총명할 해입니다. 훈과 음은 지혜해, 밝을 해, 총명할 해입니다. 다음은 잔배입니다. 잔배는 나무목에 안이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그 속이 비도록 깎아서 잔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이나 또 술을 담아서 사람이 입으로 마시면 안이불 새가 공중으로 날아가듯이 사라져가게 만든 것이 술잔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잔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서에서는 나무목 밑에 안이불과 그리고 그 소절에 있는 이입구를 생략하여서 글자가 되었습니다. 나무목변에 안이불을 결합하면 잔배가 됩니다. 다음은 밤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밤송이가 밤나무까지 매달려서 벌어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밤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밤송이의 상형자에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밤송이의 뜻을 나타내는 열매 매달릴 유가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밤나무의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을 결합하여 밤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밤률은 가시가 돋친 밤송이가 밤나무에 매달린 것을 나타내어 이를 밤 또 밤나무라는 뜻이며 보기로 생률이 있고 밤송이에 찔릴까봐 이 무섭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전율이 있고 이 마음심변에 밤률을 결합한 무서울 율과 그 뜻이 흡사합니다. 무서우면 오싹하고 떨리듯이 추우면 떨림으로 춥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율열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밤률, 밤나무률, 무서울률 그리고 추울률입니다. 다음은 기둥주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큰 거물의 기둥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기둥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의 주인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주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주인주를 결합하여 기둥주, 버틸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둥주는 기둥나무가 집을 버티는데 주된 구실을 하는 것을 나타내어 기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전주가 있고 기둥의 구실이 버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지주가 있습니다. 군과음은 기둥주, 버틸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밤률은 밤송이가 그 밤나무에 매달린 것을 나타내어서 밤송이의 뜻을 나타내는 열매 매달릴 유가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밤나무율 또 밤률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무서울 율 그리고 추울 율이 됩니다. 그래서 밤송이를 상행한 열매 매달 유 밑에 밤나무의 뜻을 나타낸 나무목을 결합하면 밤나무률 또 밤률이 됩니다. 다음은 기둥주입니다. 기둥주는 나무목변의 주인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집을 버티는데 주된 구실을 하는 것이 기둥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기둥주가 되었고 또 기둥이 한 일이 버틴다는 뜻을 나타내서 버틸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목변의 주인주를 결합하면 기둥주가 됩니다. 다음은 뽕나무상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뽕잎을 누에가 갉아먹는 그림이 있습니다. 뽕나무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뽕잎약에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뽕잎약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뽕나무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뽕잎약은 손우를 3번 합하여 누에를 기를 때 손으로 뽕잎을 일일이 한입 한입 따내는 뽕잎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뽕나무상은 누에에게 먹이는 뽕잎을 일일이 손으로 한입 한입 따내는 나무라는 뜻을 나타내어 뽕나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상전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뽕나무상입니다. 다음은 탈승 오를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현대의 승용차의 사람이 올라타려는 그림이 있습니다. 탈승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들어갈 입에 어거띠릴 천과 그리고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들어갈 입이 변형하여 짧게 비친 획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어글띠릴 천이 북녘북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와 또 나무목이 이 어글띠릴 천과 결합하기 알맞도록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탈승 오를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탈승은 사람이 수레를 타려고 수레에 들어가려면 두 발을 번갈아 내딛어 나무에 오르듯이 수레에 이를 탄다 또 오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승마가 있고 더하기를 거듭하여 숫자가 오르니 이 곱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승산이 있고 먼 길을 갈 때 타는 수레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승여가 있고 불교에서 중생이 피안으로 타고 가는 수레라는 뜻을 나타내어 교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탈승, 오를승, 곱셈승, 수레승, 교리승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뽕나무상은 뽕잎약 밑에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뽕잎약은 그 자원에서 뽕잎을 한입 한입 손으로 따는 뽕잎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누에에게 먹이는 뽕잎을 일일이 손으로 한입 한입 따내는 그 나무가 뽕나무라는 뜻을 나타내서 뽕잎약 밑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뽕나무상이 되었습니다. 훈과음은 뽕나무상입니다. 그래서 뽕잎약 밑에 나무목을 결합하면 뽕나무상이 됩니다. 다음은 탈승 오를승입니다. 탈승 오를승에서 짧게 비친 획은 들어갈 입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려고 수레에 들어가려면 이 부분은 나무목의 가로 부분 획입니다. 그리고 발을 번갈아 내딛는다는 어거티딜천이 북녘북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왼쪽과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번갈아 내딛어 나무에 오르듯이 수레에 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나무목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탈승 오를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곱셈승, 수레승 그리고 교리승이 되었습니다.
탈승 오를승은 들어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들어갈 힘을 짧게 비치고, 그리고 발을 번갈아 내딛듯이 나무에 오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긋들일천이 변형한 모양과 나무목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면 탈승 오를승이 됩니다. 다음은 나비접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호랑나비의 그림이 있습니다. 나비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벌레변에 열벌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벌레회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열벌엽을 결합하여 나비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나비접은 나비의 날개를 나뭇잎에 비유한 글자입니다. 나비는 곤충이며 나뭇잎처럼 엷고 넓은 두 쌍의 날개가 있는 특징을 나타내어 나비라는 뜻이며 보기로 봉접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나비접입니다. 다음은 오칠할칠 오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칠할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나무진칠, 오칠칠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액체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나무진칠, 오칠칠을 결합하여 오칠할칠, 오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나무진칠은 온나무에서 옷을 채취하는 것을 상징한 글자로, 지금의 글자는 온나무에서 나무목입니다. 온나무의 판홈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여덟팔로 나타내는데 사람인자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액체 상태, 물수가 글자에 발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나무진 또 오칠이라는 뜻이며, 이 오칠할칠의 고자이고 또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오칠할칠은 액체 상태인 오칠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오칠한다 또 옷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칠기가 있고, 오칠한 빛깔처럼 이 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칠판이 있고, 시커멓게 보이는 어두운 밤이 캄캄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칠야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오칠할칠, 오칠, 검을칠, 그리고 캄캄할 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나비접은 벌레외변에 열벌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열벌엽은 그 자원에서 세상새, 해마다 세상에 나무에서 도달하는 그 나뭇잎이 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벌레 중에서 나뭇잎처럼 엷은 그런 두 쌍의 날개가 있는 특징을 나타내어서 나비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레의 변에 열벌엽을 결합하면 나비접이 됩니다. 훈과 음은 나비접입니다. 다음은 오칠할칠입니다. 오칠할칠은 물수변에 오칠진칠 또 나무진칠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수는 액체 상태의 나무진 곧 오칠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오칠할칠 또 오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검을칠 또 캄캄할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수변에 오칠할칠 또 나무진칠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면 오칠할칠 또 오칠이 됩니다. 다음은 동아줄삭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동아줄의 그림이 있습니다. 동아줄삭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무성할발 밑에 실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무성할발이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실사를 결합하여 동아줄삭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동아줄삭 차질색은 무성하게 자라나 길게 뻗어가는 넝쿨처럼 실을 굵게 꼬아서 만든 동아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sak도가 있고, 가을이 지나 잎이 다 떨어진 넝쿨의 줄기가 동아줄처럼 된 모습이 이 쓸쓸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상막이 있고, 덩쿨이 뻗어가면서 다른 식물을 휘어 감으려고 더듬어 찾듯이 찾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탐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색의 뜻으로 쓰일 때는 색으로 쓰고 읽습니다. 훈과음은 동아줄삭, 쓸쓸할삭, 찾을색입니다. 다음은 보리맥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보리가 이삭이 팬 그림이 있습니다. 본래 이 보리를 상징한 글자가 올레이였는데 보리는 하늘이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올레가
온다는 뜻으로 쓰이자 다시 보리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맥은 올레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천천히 걸을새를 결합해서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올레가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천천히 걸을새를 결합하여 보리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보리맥은, 보리는 쌀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한 뒤에 천천히 씨앗을 뿌려서 다음에 초여름에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일 보리라는 뜻이며 보기로 맥주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보리맥입니다. 다음은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줄 사학은 무성할 발이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실사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뻗어가는 그 넝쿨처럼 실을 꼬아서 굵게 만든 것이 동아줄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동아줄삭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쓸쓸할싹 그리고 찾을 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성할 발이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의 실사를 결합하면 동아줄삭이 됩니다. 다음은 보리맥입니다. 보리맥은 본래 올레가 보리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레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서 글자 위에 나타내는데 보리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쌀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한 뒤에 천천히 거둘새, 천천히 씨앗을 뿌려서 가꾼 다음에 초여름에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보리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보리의 뜻을 나타내는 올레 밑에 천천히 거둘새가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보리맥이 되었습니다.